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공판길이 오늘 진행되는 날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에 오늘 출석을 하게 됩니다.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와 함께 관련 뉴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백 기자. 오늘 법정 촬영이 이제 공개되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원래는 일반적인 거는 아니었는데 촬영 허가가 됐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원래 법원 조직법상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 허가 없이 이 촬영이나 중계 방송을 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예. 다만 지금 막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피고인석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고 2시 12분쯤에 그 법정에 입정을 했고요. 예, 피고인석에 이제 입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흰 마스크 그리고 안경을 쓴 모습이고요. 이 변호인단과 함께,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쪽에서는 법정 오른쪽에 변호인단과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 상황인데요.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에 검은색 정장 차림에 안경을 썼고요. 또 흰 마스크를 쓰고 출석을 했습니다. 자, 조금 전 상황이 지금 영상이 공개된 건데 과거에도 이렇게 법정 촬영이 허가된 사례가 좀 몇 번 있기는 했었죠. 그렇습니다. 사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소수의 공인 사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됐었습니다. 김 여사를 빼면은 모두 대통령들인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촬영이 됐기 때문에 영부인도 촬영 전례가 생긴 셈이고요. 전례를 살펴보면 1996년에 이 군사반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건에서 이 두 대통령에 대해서 90초 동안 처음으로 법정 촬영이 허용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3분 27초 정도의 법정 촬영이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재판부가 입정한 다음부터 쭉 촬영이 됐기 때문에 다소 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 그리고 2018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에서 공판 전 촬영이 허가가 됐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서 법정 내 촬영이 허용되면서 주로 대통령들에 대해서만 이 촬영이 허가가 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촬영이 허용이 되면서 영부인도 전례가 남게 됐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조금 전 그 촬영 현장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촬영 이후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장의 사건 호명과 개정 선언이 이뤄지고요. 이 다음으로 김 여사에게 진술 거부권 고지를 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 사는 곳과 직업을 물어서요.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검사가 먼저 공소장에 의해서 혐의와 죄명 그리고 적용 법조를 낭독하는 모두 진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김 여사 측이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난 다음에 이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발언하게 되는데 그 다음으로 재판부의 쟁점 정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우선 김 여사 쪽에서는 먼저 이 발언을 하게 되는데 김 여사가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전해왔고요. 변호사들의 입장 표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날 특검보와 특별검사 그리고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 8명 정도가 출석을 하고요.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방금 보셨듯이 유정화, 최명성, 최지우 변호사 3명의 변호인단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자, 우선 김건희 여사가 받는 혐의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들 대부분 거의 그대로 기소가 됐는데요.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에 그리고 공소장에 적힌 사실은 거의 3갈래입니다. 먼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 내지 방조로 주가 조작에 가담해서 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의혹이고요. 두 번째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 7천만 원 정도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마지막으로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인데요. 특검은 김 여사가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통일교로부터 전달받아 현안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특검이 수사 중인 추가 의혹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특검법상에만 16가지 정도의 의혹이 적시가 돼 있고 이번에 특검이 조사 중인 의혹들은 상당수가 이 금품 수수 의혹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22년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 등을 공여받았다는 의혹인데요. 특검은 그 대가로 김 여사가 이 회장의 사위에 대한 인사청탁을 한 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내지 뇌물죄가 검토가 되고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면 뇌물죄가 되는 구조입니다. 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등 비금속을 전달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그리고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2022년에 고가 시계를 받고 경호처의 로봇계 시범 운영 계약과 관련해 사업상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또 김상민 전 검사가 2023년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했는데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 여사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대가성 여부가 수사 대상입니다. 네, 또 이른바 학폭 관련해서 관여했다는 의혹도 최근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여사와 김승희 그 대통령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를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인데요. 이건 김 여사가 당시 교육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은 나왔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아서 일단 수사가 진행돼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김건희 특검팀은 지금까지 나온 수사 의혹들과 관련해 수사 기간을 30일 정도 연장해서 10월 29일까지 수사 기간을 늘렸습니다. 추가 연장도 검토 중이고요. 아마도 김 여사를 이 구속 기간 만료에 맞춰서 여러 차례 추가 기소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기일 이 법정 출석한 모습 현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